더 많은 활동이 들어가고 그 자원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럼 그 파트너십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 해당되는 파트너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주고 그 준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백업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백업 자료가 다 있어서 그 자료가 제공이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칸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는 숫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세 칸은 다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 그 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을 가져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절대 말이에요. 여기 각각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VC 같은 경우에 짧게는 3년, 대부분은 5년 프로젝션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쓸 돈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로 표시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를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팔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갖다 얻을 겁니다 하는 게 5년 프로젝션을 대부분 요구를 해요. 우리는 클래스 프로젝트니까 3년만 하세요. 3년만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3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 숫자가 나온 로직 그리고 그 로직을 뒷받침해주는 에비던스가 뭐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갖다 준비를 하면 그러면은 이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절대적인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보다는 저 팀이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논리를 백업할 수 있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 팀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여기가 요 세션이고 이제 뒤에 부분은 사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참고 자료로 나와 있고 조금 이따 세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우리 조교팀 자료를 갖다 볼 테니까 이제 그때 그 내용들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하고 컨셉 모델 아까도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 이 과정은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하는 과정이다. 한 번 하고서 컨셉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만 만들면 돼.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컨셉 모델만 만들면 돼. 이 모델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 번째 세션인데요. 우리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고강님 먼저. 저 고객 세그먼트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절실한 니즈가 있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고객이 구매자로 볼 수도 있고 사용자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간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지불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케이스가 발생돼요. 그게 더 어려운 케이스예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중간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조금 야박할 수는 있지만 이 돈을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 그 입장이 먼저이고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지만
그 지불자의 입장에서의 가장 절실한 니즈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섞으려고 그러면 아주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오케이? 서현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비용 구조랑 수익성 구조를 구출할 때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비용 구조랑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다각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비용 구조가 조금 장기적 영향이 되고 수익원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구조겠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반대로 더 많은 비용 투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수익원은 덜 발생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그 비용 구조랑 수익원 구조를 설계할 때 이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랑 부정적인 시나리오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할 때는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안 그러고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를 갖다 조금 바꿔야 되고.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상당히 저지먼트 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게 큰 마켓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카운터 파트가 그러니까 어떤 퀘스천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이걸 버텨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여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수익원은 진짜 꼭 날 것 같은 수익원만 잡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플랜을 짜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제 보통 요새는 이렇게 엑싯을 하려면 연에 최소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100억 정도의 매출을 갖다 만들어내는 시간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적인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가 투자자들한테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마일스톤을 갖다가 못 맞추게 되면 그것도 또 굉장히 신뢰를 갖다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꾸 또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대표의 또 회사의 컬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거를 더 추천해요. 또 다른 질문? 네, 나온님? 처음에 질문하신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용자가 여럿이고 이제 그 사용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지불하는 사람일 경우에 특히나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사용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줄 수 있는 가치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컨대 구매자 아까 지불하는 자와 구입하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센터가 지불을 하고 보호자도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돈을 통해서 지불을 하긴 하지만 이게 약간 계단식 구조로 이렇게 지불되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가치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운 모델이고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유사한 질문에 대한 유사한 답을 갖다 하자면은 뭐를 우선순위에 주고 진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 누구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서 진행을 할 거냐를 먼저 의사결정을 갖다 해야 되고 그 가치가 지불자한테 가치가 있는지 또는 실제 사용자한테 있는지 또는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한테 있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접근은 고리.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결국 지불하는 그런 주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불하는 주체에게 가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비즈니스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민재님? 가치를 제한할 때 뭐랄까, 그러니까 좀 정량화되기 어려운 비금전적인 가치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하는 등의 가치를 제한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직이 잦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을 갖다 채용하거나 또는 저거 하는데 리플레이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신참이 들어왔었을 때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 코스트들,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는 거. 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이번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3시 5분이니까 3시 15분까지 쉬고 마지막 세션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